청소년 상담사 2급 진로상담 정지유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진로상담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로상담의 개관입니다. 의의는 아무래도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를 왜 선택해야 되며 진로 선택에는 계획과 준비 그리고 선택, 해결 등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은 진로상담의 주요 원리입니다. 진로상담이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는 진로랑 직업 이 두 개밖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깜빡하고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보통 중학교로 갈 수도 있고 예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중학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갈 때에는 예술중학교도 갈 수 있고 특목고도 갈 수 있고 일반계도 갈 수 있고 실업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로에 있어서는 진학상담도 진로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로 진학에 관한 게 진로상담을 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라포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느끼고 또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때 더 진로 상담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촉진적 상담 관계, 라포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로 선택에서는 진로 발달 이론을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를 해서 진로 상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과정과 기법을 체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로를 선택을 할 때에는 천직이라서 하늘에서 뚝 나의 직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지와 또 이 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정보를 검색해서 이러한 방면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또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고와 설득 등의 내용을 조언 등을 해줘서도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진로 상담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과정과 기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진로 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개인과 직업의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의 이용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곧 나중에 다다음 시간에 배울 수포에서는 언제든지 직업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해 나를 잘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한 직장으로 65세 정년까지 마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고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65세 이후에 또 다른 직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짧게는 30대에서 40대 사이에서도 한 번의 직업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개인과 직업의 연계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에서는 진로 상담은 각종 심리 검사와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로 상담에는 표준화된 검사도 있고 또 직업 카드 분류법과 같이 질적인 방법으로 진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적인 방법, 표준화된 검사를 그리고 상담을 다 합쳐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로 상담은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집단 성원 간의 교류를 중시해서 학생이 자기 표현을 통해서 자기 통찰, 내가 상담자에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선생님, 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 통찰을 깊게 할 수 있고, 또 다음 문장은 집단 내의 분위기는 민주적이고 따뜻하여 각 구성원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진로 상담을 집단 상담으로,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8명이 모여서 상담자와 함께 진로 상담을 하게 된다면 친구들이 너는 말하는 걸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 그리고 너는 계산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등등 친구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친구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려주면서 민주적이고 또 이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고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항상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 즉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직업은 다 직업의 특성이 다르고 또 이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지는 사람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업과 개인의 매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차를 고려하여서 진로 상담을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용어 해설을 보겠습니다. 주요 용어 해설에서는 진로와 직업이 있습니다. 진로는 로자가 붙으니까 길로를 가는 것 같고 직업은 업이니까 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의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진로는 한 개인의 전 생애 과정입니다. 저희가 과연 65세 때 딱 정년을 한다면 그 뒤부터는 직업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요즘에 맥도날드를 가더라도 65세 이상의 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진로라는 것은 전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일생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적인 생활 형태로 어느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이 부분이 헷갈리게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어느 부분의 진로가 완성이 된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직업뿐만이 아니라 일과 관련된 가치, 흥미, 태도, 진로 계획, 진로 선택, 그리고 직업도 변경, 그리고 여가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역할 통합에 영향을 주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여가가 진로라는 생각은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기출에 여가가 들어간 것도 진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시면 옳다구나, 여가도 진로 활동이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의 내용은 진로라는 거는 이제까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잠시의 직업을 가졌던 것은 과거의 나의 경력으로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볼 수 있고 또 이 진로라는 거는 이 과거의 경력이 쌓이고 현재 내가 미래, 진로, 앞으로의 내 길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업은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경험은 즉 경력,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용어로 진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로에 대한 정의는 여기서 넘어가고 직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은 당연히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에는 보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은 보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 직업 사전에서 직업의 개념을 5요인으로 나눴습니다. 이 5가지가 직업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생계 유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내가 생활비를 벌거나 내가 뭔가를 사서 생활을 영위해야 될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생계 유지이고 두 번째가 사회적 역할 분담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과연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을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회적 역할 분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성의 발휘 및 자아 실현입니다. 가끔씩 친구들끼리 만나서 월급이 너무 작지만 나는 이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월급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 일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나의 개성을 발휘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계속적인 활동입니다. 제가 만약에 20살 때에는 슈퍼마켓에서 마트에서 뭔가를 판매를 하다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옷가게에서 옷을 판매해보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좀 더 전자제품이나 큰 물건에 대해서 판매를 한다면 저는 판매라는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업으로, 개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노동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아까 그 보수를 받는 것을 일의 전제로 한다면 내가 주식이 쌀 때 사서 주식이 비쌀 때 팔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갭에서 금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노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너는 직업을 그걸 가졌네 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직업은 따로 있고 노동이 없이 한 번씩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금전을 얻는 것은 굳이 직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노동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5가지 직업의 개념 요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보겠습니다.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신들이 읽어보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의문을 가지되 그냥 스무스하게 제너럴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로 상담과 직업 상담이 있습니다. 진로 상담, 저희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청소년 진로 상담이니까 저희가 참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 상담은 진로 계획. 선생님, 저 앞으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진로 계획을 짜는 것으로, 그리고 진로, 그리고 선택, 결정, 그리고 실천, 그리고 진짜 직업에 뛰어들어서 적응하고 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하고 다시 진로 변경 등의 모든 과정을 진로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진로 상담에서는 꼭 직업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진학 상담. 선생님, 저는 예술이 너무 좋아요. 예술중을 갈까요? 예술고를 갈까요? 선생님, 저는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바로 20살부터 돈을 벌고 싶습니다. 실업계를 갈까요? 하는 진로 상담도 꼭 진로 상담에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직업 상담은 성인이 된 후에 아니면 18세 이후에 직업을 가졌을 때 직업을 영위하고 그 직업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로 발달과 진로 수정을 보겠습니다. 진로 발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 중, 고로 올라가면서 점점 나이에 맞게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버리자 하는 부분이 이제 진로 발달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 수정은 제가 만약에 예중을 갔는데도 해봤더니 아직까지 제가 두각을 나타나지 않고 두려움이 있고 한다면, 그런데 좀 더 인문계로 가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서 좀 더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진로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로 발달과 진로 수정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번부터로는 이제 초등학교 진로 상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진로 상담. 저는 초등학교 진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로는 환상적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놀이 활동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로 인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이해입니다. 전 이렇게 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환상적 믿음이란 말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저는 초등학교 땐 분명히 꿈이 변호사와 검사였습니다. 그 검사복 이렇게 입은 걸 보고 땅땅땅, 물론 땅땅땅은 판사가 두드리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가 되고 말 거야 라고 했지만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의 변호사와 검사의 꿈은 가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이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헌법과 민법, 형법을 다 외울 수 있는 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자기 이해를 통해서 진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에는 환상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그때 초등학교 때 꿈이 우리 반에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한 명인데 저희 반에만 해도 대통령이 3명이나 되겠다고 한 친구가 많았습니다. 한 반에 3명이면 10반이면 30명의 대통령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한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환상적 믿음으로 그때 생활기록부에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과학자도 있었고 대통령이 우리 반에 3명이었고 저는 검사였고 저기는 탑 여배우였고 그때는 환상적 믿음으로 꿈을 많이 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적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놀이활동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꿉친구처럼 청진기를 귀에 꽂고 환자 배 올려보세요 이러고 이제 놀이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이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땐 전 대한민국의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해를 통해서 고학년이 되면서 뭔가 성적이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검사는 아니야. 그래서 이 자기 이해를 통해서 진로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로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진로 인식이라 함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키우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키울까? 알고 봤더니 어머님, 아버님은 각자 직업으로 번 돈으로 저를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가져야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진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을 좀 더 보시자면 그 초등학교 진로 발달의 특성에서 기억에 긴즈버그의 진로 선택 3단계 중 환상적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환상적 믿음에서 환상적 단계에 해당하고 수포에서는 성장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하지만 그 뒤에 진로 발달 이론을 배우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 과연 초등학교 진로 상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로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서 활동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디귿은 발달 수준별로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을은 어릴 때 혹시나 자아 존중감이 높지 못해서 일에 대해서 많이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뭐든지 할 수 있어. 커서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미음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언어의 구사 능력이 많이 부족하므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놀이활동, 게임 등을 통해서 진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학교 진로 상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학생의 진로 상담 목표를 보시면 기억에서는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니은에서는 진로 의사 결정 능력 향상, 세 번째에서는 개인 특성 탐색을 통해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거, 네 번째로는 일과 직업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만 따서 외워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업 세계입니다. 직업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진로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 세 번째로는 자기 이해입니다. 아까 초등학생 제가 검사를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 이해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형성입니다. 근데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가끔 이 4개가 맞는 답으로 나오고 이상한 얘기를 하나 넣어서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외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진로 발달의 특성은
첫 번째로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검사였고 제 옆에 양쪽의 친구들은 대통령이었고 앞에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대단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중학교가 되면 뭔가 원소 주기율표도 외워지지 않고 화학 리트머스 반응도 외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가 되면은 약간 머리가 굵어지면서 보수, 그리고 근무 조건, 그리고 이제 어떠한 작업 환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그 얼마 안 준단 말이야? 이러면서 보수가 너무 적으면 난 근데 살 게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보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 거기 일하게 되면 미세먼지 너무 많이 마시게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근무 조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래.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아. 라는 식으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귿에서는 그 가치관과 생애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가치관과 생애 목표에 이제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 발달 이론에서 긴즈버그의 이론을 배울 텐데 이 디귿의 내용은 사실 긴즈버그의 잠정기에서 가치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긴즈버그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잠정기의 가치 단계가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지 마시고 발달 이론에서 꼭 외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을로는 잠정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진로를 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저도 빨리 돈을 벌 수 있었고 고등학교 때 훨씬 더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중학교 때는 일단 잠정적으로 일단 있어봐. 일단 이거 넣어둬. 이 직업 넣어둬. 이렇게 해서 잠정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시기가 넣어둬 했던 것을 한 번 더 꺼내보고 한 번 더 꺼내보고 하면서 신중한 결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음으로는 동료 집단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동료 집단을 중거 집단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터크만의 발달 이론에서 8단계 중 7단계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 난 터크만 모르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저희는 발달 이론을 가지 않았으니까요. 발달 이론을 가서 터크만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파게 된다면 이 동료 집단을 중거 집단으로 생각해서 동료 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나중에 터크만을 배우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의 진로 상담을 넘어가고 이제 이 중학생의 진로 상담의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중학교 때에는 초등학교의 환상적 믿음에서 갓 벗어났기 때문에 아직 그 진로 계획을 위한 준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이 어떻게 천직을 바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나요? 그래서 상담에 대한 동기가 구체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삐죽삐죽 상담을 와서 요즘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식으로 진로 상담에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뭔가 제가 초등학교 때, 물론 이건 중학교지만 중학교 때 이제 제가 또 다시 진로를 바꿔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제 학업은 성적은 되는지 아니면 저의 기술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말을 하다 보면은 학업도 안 되고 기술 능력도 없으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진로, 심리적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을 먼저 심리적 어려움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진로 상담 문제 해결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 니은으로는 니은에서 중요한 내용은 심리 검사나 도구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심리 상담, 진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의 병행 여부도 검토해야 됩니다. 왠지 진로는 내가 정하는 거고 나의 앞으로 할 일인데 부모가 웬 말이냐 이럴 수 있지만 중학생의 시기에는
부모님의 의견을 듣고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디귿에서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긍정적인 가치관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보고 트라이를 해보는 게 더 좋습니다. 전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자아 개념이 굉장히 내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설사 나에게 맞는 직업이라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긍정적인 가치관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시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을에서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로 상담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했을 때 또래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뭐 서로 장점을 알려주고 너는 이런 직업이 맞을 거야 라는 식으로 집단 상담을 이용해서 진로 상담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심리검사 적당한 심리검사를 이용해서 이 아이의 특성을 말하지 못한 아이가 표현하지 못한 그 아이의 특성을 심리검사를 통해서 혹시 너 검사 결과에 이런데 이런 점 있니? 라고 알려주면 아이들이 잠시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듣고 나서 맞아요 선생님 저 그런 거 잘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통해서 진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비읍으로는 중학생이지 않습니까? 예중도 있고, 예고도 있고, 또 난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실업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일단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인문계를 갈 수도 있고, 특수 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진학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진로 상담에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등학생의 진로 상담을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진로 상담의 의의는 제가 아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 검사 얘기를 다시 하자면 이제서야 비로소 머리가 좀 더 굵어지면서 객관적인 자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각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거나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등학생의 이제 진로 상담의 의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의 진로 발달의 특성은 기억에서 보자면 또래 집단의 문화와 교우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 선택의 가치, 일에 대한 기대, 나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나한테 기쁨을 줄까? 그리고 보상, 얼마 줄까? 얼마 받을까? 나 살 거 많은데. 그리고 작업 환경, 나 좀 실내에서 쾌적한 온도에서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니은, 직업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즉, 진로 문제에서의 자신의 적합성 여부, 제가 만약에 너무 소극적인데 서비스업처럼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직업을 하게 된다면 내가 과연 내가 가진 이 약간 소극적이고 남에게 말을 잘 못하는 이 특성이 이 서비스업에 맞을까? 이 적합성 여부를 볼 수 있고 또 교육 조건, 내가 법대생이 아니라 로스쿨을 가고 싶은데 변호사가 가고 싶은데 만약에 법학과를 꼭 나와야 로스쿨을 할 수 있다면 이 교육 조건이 나에게 맞나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선택 가능성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까? 내가 이 얼굴에 과연 미스 코리아를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대안을 줄여나갑니다. 네, 디귿은 자신의 흥미, 성격, 가치, 적성 등의 자신에 대해 폭넓은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인에 대한 지각도 증대하게 되며 결국 적합한 직업 대안의 선택과 초점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약간 제너럴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을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가상적 추론 능력을 발달로 그 직업에 대해 성인과 거의 동일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요즘 고등학생이 학생이 아닙니다. 어른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성인과 거의 동일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의 직업 포부를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대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20살 때부터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로 포부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 진로 상담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자, 진로 상담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을은 이럴 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니은을 보시면 고등학생들은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실제적인 결정을 앞두고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을 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이후에 내가 가진 기술로 바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으므로 일과 직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진학 관련 정보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대학교 진학 외에 그냥 취업을 바로 하게 된다면 시간과 돈이 소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능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은 미래 시각을 앞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대. 너가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해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미래 시각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걸로써 고등학생의 진로 상담 방법까지 보셨고 다음으로는 청소년 진로 상담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1, 2, 3, 4, 5가 나와 있습니다. 진로 상담 목표에 1, 2, 3, 4, 5가 나오는 순간 저는 이 문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점적으로는 이 5개 중에 4개를 보기에 내어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바로 생각이 드네요.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립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잘했을 때 직업 선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능력, 성격, 적성, 흥미, 신체적인 특성,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증진입니다. 직업 세계가 보시면 앞으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은행에 대한 업무가 20년 이내에는 사라질 수 있다는 말도 전 들었습니다. 혹시 은행에 꼭 가셔서 통장 정리하시는 분들이 글쎄요, 저 나이 또래나 지금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은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호모사피엔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올바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의 함량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유리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면 나에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 능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 형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남녀가 서로 많이 반대가 되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도 남자분들도 많이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여자니까 안 돼, 내가 남자니까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자기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정보를 알아온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내가 좀 더 나에게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진로 상담의 목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진로 발달 단계별 진로 상담 목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좀 더 중요한 지점을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때에는 학습과 사회적 발달의 기본 기능을 습득하고 인간으로서의 삶과 개인적 사회적 활동에 관해 기본적인 기능을 고찰하고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삶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고찰하고
인간이 배우고 활용하는 환경과 자연에 대해서 탐구하며 아동의 기본적 흥미와 잠재력에 관해서 탐색하고 개인의 특성 탐색을 통해 자기 이해를 증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 초등학생 밑에 괄호에 있는 진로 인식 단계, 초등학생은 진로를 인식하는 단계고,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동의 기본적 흥미와 잠재력에 관해서 탐색하는 것이고, 또 맨 마지막 째줄에 이 나의 특성을 탐색하고 나를 이해하는, 자기 이해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이 밑에 줄과 그 밑에 위에 줄, 이 두 줄을 가장 중요하다고 찝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학생의 진로 발달 단계 진로 상담 목표를 보겠습니다. 중학생 역시 이제 진로 인식을 초등학교 때 하면 중학교 때에는 이 괄호 안에 진로 탐색 단계가 있습니다. 뭔가 선택을 하려면 내가 옷을 하나 사려고 해도 옷집을 한 그래도 세 군데는 봐야 그래도 세 군데 보니까 이 집 옷이 제일 잘하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로 탐색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내용을 한번 보자면 기본 기능의 활용의 숙달 및 활용 능력 신장, 그리고 장래의 직업, 취미생활, 가정생활, 시민생활, 문화생활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고찰하게 되고, 또 취업 기회에 관한 몇 가지 잠재적인 가능성을 탐색하며 또 직업 선택 능력과 태도를 함양합니다. 그리고 장래 직업의 보편적 영역에 관해 잠정적으로 선택하고 다양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개인적 교육적 요건들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참 어려운데 인류의 가치와 신념 체제에 관해서 고찰한다고 합니다. 이 중학교 진로 탐색 단계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가도 진로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장래의 직업, 취미생활, 가정생활, 시민생활, 문화생활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고찰하면서 나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잠재적인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잠재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나의 잠재적인 특성을 한번 탐색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장래 직업의 보편적 영역에 관해 잠정적으로 선택합니다. 이거 넣어둬. 이 직업 넣어둬.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 이것도 넣어둬. 이때에는 잠정적으로 선택으로 내 뒤에 많이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꼽아보고 싶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고등학생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은 자, 이제 초등학교 때 진로를 인식하고 중학교 때 진로를 탐색을 했습니다. 자, 탐색해서 제 뒤에 넣어둔 게 있습니다. 저 넣어둔 거 이후에는 이 넣어둔 거를 하나씩 보면서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 계획을 수립해 본 겁니다. 이걸로 한번 진로 계획 한번 수립해 보고 이걸로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필요한 진로 정보를 폭넓게 수집 분석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및 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계속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직업관과 직업윤리를 형성하고 궁극적인 가치관 수립에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이제 전문화 단계가 되네요.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진로 상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머머, 이거 보니까 네 가지네요. 전 네 가지를 보면 항상 생각나는 문제가 네 가지 하고 이상한 얘기 하나 붙여서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전 이게 가장 네 가지를 봤을 때 생각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1, 2, 3, 4를 한번 보겠습니다. 1.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 저는 사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인 특성을 전 중학교 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직업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과 직업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상담을 해서 자기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직업과 내가 맞는지 또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업 세계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진로 탐색과 진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직업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빵으로 빵을 만들어내지만 내일은 수타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세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세계 변화를 이해해야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진로 상담은 개인의 진로 발달을 촉진하거나 진로 계획, 그리고 진로 직업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직업을 실천해내고 또 직업에 적응을 하고 또 나중에 직업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청소년 진로 상담의 필요성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상담자의 역량과 자질 부분에서 청소년 진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및 집단 검사 실시 및 해석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검사라든지 질적 면접 기법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검사를 통해서 이 학생의 특성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이 검사를 해석해 줌으로써 그 아이에게 자신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2번으로는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만약에 학생이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정보는 커리어넷에 있단다. 그 정보는 선생님이 어제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캡처해서 너에게 보내줄게. 이러면서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담 목표를 명료화하는 기술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오늘은 진로 계획을 하러 왔으면 오늘은 너가 진로를 계획하는 그 계획표를 만드는 것이 목표구나 라고 명료화 시킨다거나 직업을 3개 정도 갖고 왔으면 얘가 나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오늘은 네가 진로를 이 중에서 잠정적인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목표이구나 하고 명료화시키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담 전문가의 올바른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정보와 기술의 활용 능력을 갖춥니다. 선생님이 첨단 정보와 활용 능력이 있으면 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상담을 위한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려면 학생들보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 상담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 기술이 필요합니다. 개인 상담도 필요하지만 집단 상담 기술도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진로 상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상담 윤리를 숙지하고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상담 윤리와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표준화 검사의 결과와 변형된 직업카드 분류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에서 이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표준화 검사와 변형된 직업카드 분류법 등으로 아이들에게 진로 상담을 더 친근성 있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전문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슈퍼비전을 저희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더 모르는 분야도 있고 좀 이 학생이 이걸 원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위에 있는 상담가에게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당연합니다. 저희가 이 아이들의 내담자 내용을 통해서 상담 사례를 발표할 때에는 당연히 이 아이의 고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담 내용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비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학생은 어떻게 이 상담가에게 신뢰 있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항상 비밀 유지를 기본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때는 언제일까요? 내담자가 나 진로 정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울해요 이러면서 자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요. 나에게
벌을 주고 싶어요 하면서 내담자가 자신에게 만약 가해를 스스로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의 진로에 대해서 다른 친구가 뭔가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그 아이를 해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듣게 되면은 위급할 경우에는 꼭 이 비밀 유지를 파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비밀 유지를 파기할 수 없는 방법이 파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 학생들과의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어떤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다면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달라라고 할 때에는 법원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비밀을 사전 동의 없이 이렇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로 상담의 개관부터 주요 원리, 그리고 뭐 용어, 진로는 무엇인가, 직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 상담, 그리고 이 진로 상담에 대한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 진로 상담사가 되기 위한 역량과 자질,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로 선택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